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진양제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편안하게 지금 수익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그래도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고는 있는데 좀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고려아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도 조금 상승적인 부분,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적인 부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세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지금 지수는 외국인 손에 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좀 지수 자체도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고, 좋은 가격이면은 분할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은 분명히 수익적인 부분이 잘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고 팔고 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좋은 종목, 그리고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을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하방에서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더 커지는 경우가 있고, 하방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점에서 나타나는 이 변동이라든지 저점에서 나타나는 변동의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느끼는 것 자체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려고 하면은 건강한 조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주말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6,820원에서 6,7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950원이다 보니까는 2%대 여유롭게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차트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적인 부분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수,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무조건적으로 분할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8,700원까지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평단 관리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찬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자, 시장 자체는 끝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1시 15분 흘러나가고 있는데, 연기금에서도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기관에서도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면은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에서 계속해서 받쳐놓고 좀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애매할 때도 항상 우리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나 안정적이고 재무가 탄탄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지금 4개월 하시면은 99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을 주식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참고로 회비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인증이 나왔어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925만 3,758원, 수익금이 9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좋은 종목으로 우리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176만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이 항상 좀 좋은 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은 남들보다는 편안하게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장이 빠졌을 때 오히려 오셔야지 좀 싼 종목들을 많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 올라가고 오시면은 다시 한번 또 하락적인 부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쌀 때 사시고, 전문가도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태경케미칼도 그렇고 뭐 진양제약도 그렇고 뭐 단기로 찍어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빠지면은 더 살 거예요. 15만원 이하로 빠지면은 더 살 거기 때문에 단기 아니고 중장기 관점으로 갖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뭐 공매도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관점, 좋은 종목은 항상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42만 5천원에 추천을 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주말 동안 싹 다 뒤져봤는데 고려아연 42만 5천원에 추천을 한 사람이 저는 못 봤어요. 제가 다 뒤져봤을 때. 결국에는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42만 5천원은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는 매수가가 될 수 있다. 왜냐? 이미 한 단계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52만원, 50만원 위에서 좀 주가 형성이 굉장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좀 좋은 기회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1분기에서도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2분기 아연 가격이 1분기와 굉장히 유사한 수준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실적의 양호함을 이어갈 거다.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측을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뭐 1분기, 2분기 그렇게 차이적인 부분은 크게 안 나는데, 여기서 핵심은 아연 가격이 아니라 2차전지 시장으로의 새로운 도약이다라고 보시면은, 뭐 고려 아연이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개발을 목표로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좀 확장을 도모를 하고 있던 부분, 그리고 2차전지 시장은 전기차의 상용화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웨어러블 기기, 뭐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기기에 적용이 되고 있는 인프라만큼 향후 장기적인 성장성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후에 뭐 양극재라든지 아니면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우리는 고려 아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눌리면은 그때 또 계속해서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재무예요. 재무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차트적으로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상승에 의심은 여러분들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조금 눌리는 거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VIP 방에서는 또 추천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지난해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 그 다음에 완제품 의약품 수출로 92.3% 상승이라는 기사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상승적인 부분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을 몇 개를 좀 골라보면은, 자,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지금 지난해 사상 첫 흑자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뭐 이연제약, 동국제약, 뭐 안트로젠, 코아스템, 차바이오텍,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너무나도 뭐 고점을 찍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위치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박스권을 만들고, 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죠. 여러분들 박스권을 만들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뭐 짧게라도 3%라든지 4% 이 정도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보핵상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인데, 이연제약이 충주 바이오 공장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생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고 있고, 이연제약 이 충주 바이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제 상업용 생산이 가능한 공장인데, 이러한 뭐 세포 치료제 공장은 세계에서도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뭐 백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 자체는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출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좀 꾸준하게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차트 좀 내려왔을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좀 바닥권까지도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좀 추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매년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국제약이 제품력이라든지 브랜드 파워에 기반한 OTC 이 시장 지배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내수 시장이 침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적인 부분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50개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체 매출에 대한 뭐 수출 비중을 10% 이상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도 너무나도 좀 안정적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좋고, 뭐 ROE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4% 이상의 좀 꾸준하게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뭐 안트로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코아스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안 건드려요. 왜냐면은 이 적자 기업, 자, 안트로젠이랑 코아스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굉장히 좀 크게 상승폭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근데 기업 분석을 놓고 보면은 3년 연속 적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트로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자 기업은 저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뭐 이게 상승이 가고 상한가를 가고 뭐 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거는 제 원칙이기 때문에 안트로젠은 여러분들한테 따로 분석을 안 해드릴 거고,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적자예요. 적자 기업은 여러분들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리 뭐 급등이 심하고 뭐 할지언정 오히려 여러분들이 적자 기업 급등이 많이 나오니까는 이런 것들을 잡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자 기업에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던 게 뭐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까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조금 안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뭐 1분기 때도 잘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2분기 때도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뭐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이왕이면은 적자 기업보다도 좀 흑자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특히 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소화 전문 항생체인 이제 노르믹스랑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인 엘리가드,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뭐 18% 올해 18% 이상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올해 적자적인 부분, 그리고 1분기 때는 좀 흑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는 있는데, 좀 매출적인 부분이 좀 증가는 했어요. 증가는 했는데 원가 부담이 커서 이익률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은 좀 영업이익률이 좋지는 않아요. 이익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이런 회사다. 뭐 헬스케어 외에 뭐 벤처기업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줄기세포 시장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고 있고, 줄기세포 시장은 향후에 뭐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서 좀 빠르게 시장 확대가 좀 될 수도 있다. 딱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적자 기업에서는 좀 손을 안 대시고 그냥 내 거 아니다. 이게 뭐 상한가를 가든 뭐 20%를 가든 뭐 100%는 좀 그렇고 뭐 40% 50%를 가든 그냥 내 거 아니다. 적자 기업은 그냥 보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맨날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